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초과 보육을 허용하도록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정원 예외규정 공고에 따르면 정원 확대는 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원아동의 상급반을 편성할 때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만 1세에서 2세는 1명 이하, 만 3세에서 4세는 2명 이하로 제한을 뒀는데요. 그런데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말에 이 반별 정원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뒀습니다. 사실상 복지부의 지침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예외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경우도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다고요? 네, 이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초과 보육이 쉽게 이뤄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별 정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경우에도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어린이집들은 정원이 늘어난 반의 교사에게 기존 수당 이외에 추가로 영아반은 월 10만 원 이상 그리고 유아반은 월 7만 원 이상을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네, 앞서 복지부가 반별 정원을 최대 3명까지 늘리도록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왜 서울시는 이번에 좀 다른 결정을 내린 거죠? 시의 이번 결정은 이 시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학부모 대표와 공익대표,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원장 대표, 관계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보육위는 정부의 안을 두고 위원들과 6시간 이상 심층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위원이 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고 우리 사회 최소한의 합의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교사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명자 전국 보육교사 총연합회 회장은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사 한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보는 것과 3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이죠. 네. 네.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 역시 반길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보행자의 사망 사고를 줄이고자 경찰이 상반기 중에 서울 시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249곳에 이 제한 최고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구 서서문로 9길 등 30곳도 이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등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 생활도로 구역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울퉁불퉁한 화단을 조성해서 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을 말합니다. 네, 네. 얼마 전 저희가 서울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와 좀 일맥상통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인들 대다수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거든요. 이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이번에 제한 속도가 낮춰지는 곳들이 바로 이 대체로 교통 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위주입니다. 네. 이 제한 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춰서 지난해 213명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 마포구 마포대로와 동대문구 장안 벚꽃길, 은평구 통일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이 밤 늦은 시간 신호 연동을 해제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교통사고 최대 주범이 과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꽤 따뜻했고요. 오늘도 참 봄 기운이 만연한 날씨였는데요. 네. 이렇게 봄 기운이 찾아들면서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꼭 들르는 데가 바로 약수터인데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갈수록 약수터 찾기가 힘들고 또 그나마 있는 약수터도 각종 오염으로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이 네.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이 서울시내 약수터의 개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네. 2011년 276개였던 것이 지난해 239개에 그쳤고요. 2012년부터 이 4년간 폐쇄된 약수터가 44개나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정된 곳은 7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4년, 15년에는 신규 지정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약수터도 믿을 수 없는 곳이 많은데요. 지난해 약수터를 대상으로 약 1,100건의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적합한
판정이 52%에 달했습니다. 절반을 넘는 수치인데요. 네. 연간 수질 검사 6회 중에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려 등급이 이 절반인 118개, 그리고 2회 이상인 주의 등급이 16개로 이 부적합 건수가 없는 안심 등급은 61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저도 등산을 좀 즐겨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산에 가면 꼭 이 자연의 기운을 듬뿍 느끼고 싶어서 네. 약수물을 꼭 마시고 오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염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 약수터의 부적합 판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약 1,600건의 수질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부적합 판정은 40%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2년에는 48%로 늘어났고 2014년엔 52%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저도 산에 가면 약수터 물 안 마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마시고 찜찜하느니 그냥 물을 사가거나 따로 싸가거나 그러는데요. 네. 정말 약수터 중에 못 믿을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한 곳이 늘어나는 이유 네.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속적인 개발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뭄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지는 것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나비나 불소, 질소 등 유해 영향 물질이 검출될 곳도 많은데요.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미생물에 오염된 약수물을 마시게 되면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에게는 특히나 설사나 경련 또 복통에 시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갔다가 물 한 모금 잘못 마시고 아이고. 탈라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죠. 네. 봄철 산행에 나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